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오늘도 달려봅니다. 오늘은 집 근처 강화도를 갑니다. 저희 클럽에 새로 오신 회원님들 두 분과 금일 함께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강화도 라이딩 영상도 보시면서 오늘 주제는 다기종이 함께 라이딩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중년에 아재만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90년대 생이나 20대도 함께 달리는 열려있는 클럽입니다. 강화도가 처음인 30대 라이더 분인 북부 지역장 우리 환일군, 40, 50대도 있지만 지역에서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환일군에게 이번에 지역장 완장 지역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동호회 운영하는 방식이나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 코스가 당일 코스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오전에 차 막히기 전에 들어가셔서 한 바퀴 돌고 나오면은 이 짧은 코스지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즐거운 코스입니다. 마치 어릴 적에 그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라고 가자랑 막 이런 거 들어있던 거 있죠. 상가들 그리고 해안도로까지 다양한 로드는 라이딩 시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만 조금 일찍 들어가시길 추천합니다. 차가 많은 시간에는 들어가는 것도 나올 때도 힘들긴 해요. 하지만 강화도는 도로가 대부분 1차선이 많아서 차가 앞에서 선행이 있으면은 바이크가 갈 때 조금 많이 뒤로 지체되기도 해요. 또한 강화도 코스를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거는 강화도를 돌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은 이곳에 맛집들이 꽤 있어요. 선택해서 가도 되고요. 또 괜찮은 카페도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원샷, 원킬 한 방에 할 수 있어서 저는 강화도 코스를 꽤 좋아합니다. 강화도 올 때는 원래는 이제 스쿠터나 커터급인 듀크를 타고 오는데 오늘은 만난 회원님분 중에 스즈키 카타나, 저도 굉장히 멋있게 보는 바이크 중에 하나인데 카타나를 기추하신 분이 계셔서 저도 GT를 끌고 나왔죠. 맞춰줘야죠. 오랜만에 사이드 박스 없이 달려보니까 역시 좀 더 날렵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더해주네요. 마침 번개를 때렸는데 새로 오신 회원님 중에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 이 팻보이를 운영하시는 회원님이 금일 함께 하셨습니다. 팻보이 하면 유명한 장면이 떠오르죠. 바로 터미네이터 아놀드 형님. 우리 아놀드 형님이 샷건을 막 조지면서 분노의 질주를 했던 그 모델이죠. 지금은 뭐 브레이크아웃이나 글라이더 모델들이 인기가 좀 많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할리 데이비슨의 아이덴티티는 팻보이나 소프트테일 같은 바이크에서 엄청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장르는 틀리지만 한때 할리 데이비슨 아이언이라는 바이크를 한 4년 5년 이렇게 소장하고 아이언으로 또 전국 일주도 하고 아주 추억이 많은 모델과 브랜드죠. 근데 이 할리 데이비슨은 뭔가 크루즈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타는 일제차들, 특히 스포츠 쪽에 가까운 차들하고 함께 다니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할리 라이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해볼까 합니다. 자, 어느덧 달려서 동막 해수욕장에 다가왔죠. 네, 동막에 왔습니다. 물이 빠져서 뻘만 보입니다. 그래도 잠시 멈춰서 휴식하면서 해변을 보고 사색에 잠기기로 했습니다. 역시 이 할리 팻보이가 거함급이네요. 크긴 크네요. 뻘을 감상하는 뻘짓을 좀 해보았습니다. 정말 뻘짓이네요. 다음의 목적지는 민머루 해변으로 갑니다. 바로 성모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모도 코스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종합 선물 세트의 극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모도 코스를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강화도 어디를 가셔도 그렇지만 제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스트릿한 로드를 지나서 한적한 시골 풍경에 다가옵니다. 그런 시골 풍경을 맞이해서 달릴 때 지날 때 좌우로 보면 황금빛 벼가 무르익어가지고 논밭을 보고 저 앞에는 병풍처럼 나를 바라보는 산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가시다 보면은 구불구불 나무가 우거진 숲 도로를 볼 때면 바이크를 타는 재미가 더하고요. 이런 풍경을 보고 쭉 가다가 오르막에서 좌우의 숲을 보고 내려옵니다. 그 도로를 내려오면은 또 반짝이는 해안도로가 이 라이더를 반겨줍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 해안도로입니까? 이 해안도로를 지나면은 주위에 섬으로 들어가는 대교를 넘어가는데 이때 대교에서 옆을 바라보면은 바다가 매우 훌륭하게 아주 아름답게 나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금일 함께하는 회원분이 3분, 저까지 4명이 달려갑니다. 바이크 타기 가장 좋은 일명 335죠. 저희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지역 모임을 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회원님들은 나오면 함께 즐겁게 달려가면 됩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오신 형님도 잘 따라오십니다. 금일 팻보이를 끌고 오신 형님과 함께 달리는 길이라
이런 쭉 뻗은 길은 좀 속도를 내고 앞에서 코너 같은 데서는 속도를 줄이고 이런 탁 트인 곳까지 이끌어 갑니다. 왜냐면 팻보이의 경우 D타이어의 구경이 240짜리예요. 거함이죠. 할리가 대부분 그렇지만 D타이어들이 크거든요. 지금의 팻보이들은 경쾌해졌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너를 날렵하게 공략하는 스포츠성 바이크보다는 확실히 코너보다는 이런 크루즈적으로 뻥 뚫린 도로들이 달리기는 더 즐겁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바이크의 성향을 잘 아는 경력자가 이런 모임에서는 선두로 앞에서 조율하면서 리듬을 잘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려가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저 앞에서부터 보이죠. 준비해서 인사를 나누는 라이더분들, 최근 이렇게 앞에서부터 준비해서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께 격렬하게 화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마약같이 중독되더라고요. 지나가시다 저 보면 인사 부탁드립니다. 격하고 화끈하게 화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모도 진입합니다. 성모대교는 강화도의 어느 대교보다 통과할 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좌우로 섬이 보이며 바다 위를 건너간다는 느낌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마치 그 바이크 CF의 해안 도로를 달리거나 횡단하는 느낌이거든요. 가다 보니 좀 달려서인지 힙이 아파가지고 공기순환 좀 시켜야 되는 타임입니다. 살짝 일어나 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늘과 바다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 모습, 정말 저는 여기를 건널 때마다 가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 때 있거든요. 그때 빼고는 매우 만족합니다. 바람이 심한 날은 좀 조심하시기를 저도 당부드려요. 왜냐면 저절로 바이크가 옆으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이제 성모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지막 반환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금일의 주제에 맞듯이 다른 기종과, 즉 차이가 나거나 성향이 다른 바이크와 그룹으로 라이딩 시 바이크의 기종이 틀려서 서로 안 맞는 것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 즐기려는 생각이 안 맞는 것이라고, 그래서 틀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즐겁게 즐기려면 모임을 굳이 주최할 필요가, 그리고 함께 달리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즐겁게 타면 되는 것이니까요. 모여서 함께 타자 했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기종의 성향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달려보는 것이 그런 모임의 라이딩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기종과 상관없이 어떤 그룹에서 모이자고 해서 모였는데 어느덧 나 혼자 처지고 나를 생각 안 해주고 빨리 가는 그룹의 사람들, 그런 나는 여기에 왜 나온 거지? 물론 100cc 스쿠터와 리터급이 장거리 투어 같은 걸 함께 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알아서 가는 코스와 참가하는 기종들, 그런 성향들을 보고 내 바이크가 힘들 것 같다면 참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다기종이 모여서 라이딩을 간다면 코스나 속도의 밸런스도 참석한 사람의 기종을 배려하는 것이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의 배려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주최했으니까 내가 이거 만나니까 빨리 와, 아무나 와, 이렇게 타. 그랬을 때 어떤 기종이 올지 모르고 그 모임을 한다면은 그 결과의 끝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피드백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라이딩을 함께 할 때 리드하는 사람이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빨라, 그리고 난 쉽게 갈 수 있어 하고 혼자 달려간다면 라이딩을 함께 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그런 페이스를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 자신의 라이딩 스타일보다 무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드하는 사람의 배려가 더욱더 중요하고 빛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응석바지나 자기 스타일과 맞지 않는 모임에 나가서 나를 왜 안 챙겨주는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 앞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는 것이 떠받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는 사람들의 배려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신경 쓰면 나도 상대를 신경 써야 하는 것이 같은 수준이고 품격입니다. 어느덧 민머루 해변에 도착했네요. 민머루는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 해변이 더 운치 있어서 좋아합니다. 비수기에는 주차장도 오픈되어 있고요. 주차하기도 쉽고요. 재밌는 건 여기 해변에서 취사를 해도 괜찮은지 다들 하시고 관광경찰도 제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바이크와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리 타시는 형님이 김만장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하셔서 커피는 김만장에 가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나오는데 카타나 회원님이 주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주유하고 합류할까 했는데 서로 동선이 꼬였는지 만나지 못하고 김만장으로 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두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바이크는 혼자 타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에 만나면 됩니다. 그렇게 가다 주정차 중에 세나로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타시는 바이크에 대한 피드백도 듣고 서로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김만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또 바이크를 타는 즐거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모임에 사람을 만나는 이유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행동이고 그것이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타시는 분들과 서로 배려하며 바이크를 타시면서 삶의 품격이 높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C 자세였습니다.